안녕하십니까. 말뿐이 아닌 진정한 국민 행복을 위한 창조 시사 프로그램 시사게이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참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시사게이트 첫 방송 굉장히 많이 모자랐는데도 시청자분들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이튠즈 팟캐스트 1위에 최단 기간에 올라갔다는데요. 이 누구의 덕분입니까? 표 박사님? 이철희 소장님? 김보엽 기자. 에이, 저는 아니에요. 시민 K. 저는 그냥 저는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게 저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등 아니거든요. 제가 해서 1등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표 박사님 같은. 글쎄요, 뭐 누구라기보다도 지금 그 기존의 방송, 언론,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제가 그래도 발빠르게 시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는 뭐 그런 좀 기회를 포착한 게 아닌가. 속 시원하게 하신 분은 저 표박이기 때문에. 네. 근데 표 박사님은 시사게이트 때문에 뭐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뭐 시사게이트 때문은 아닌데요. 묘하게 이제 그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네. 저한테 강의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일정 막 잡고 요청했던 대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 대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그 강의들을 다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양해를 이제 그 많이 구하면서 최근에 제 어떤 역할 이런 것 또 정치적인 어떤 해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안하지만 좀 취소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뭐 시사게이트도 포함이 되겠죠. 판결에 어떻게 보면 책임지겠죠?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한겨레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닌데. 일단 공개적으로 질렀으니까. 김보엽의 시민K입니다. 인생제세, 지구심한 리득, 취호료. 세상을 살면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CCTV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참 좋은 말인데요. 참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훈은 정직이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이번엔 본선 시합 전엔 경기에서 이길까 질까를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때 승패를 정확하게 맞춰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문호 기억하시죠? 우리에겐 김무성 의원이 있습니다. 대선 전 유세 발언과 얼마 전 공개한 국정원의 대화록이 일치하자 그랬다고 하죠. 왜 같은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신들리인 것 같은데요. 김 의원님, 브라질 월드컵 기대하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입수 발언 발선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가 김재원 의원입니다. 김재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한겨레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든 형님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중이었는데 억울합니다. 앞으로도 형님께서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이오니 혹시 오해가 있으면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동네 건달도 아니고 이 글을 본 시사게이트 작가 이 글은 그냥 읽기만 해도 웃기니까 더 덧붙일 말이 없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리점 가불관계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여직원이 결혼하면 계약직, 임신하면 퇴사를 시켰다고 하네요. 임신, 육아를 대상으로 돈 버는 기업 아닙니까? 아무튼 이 글을 접한 SNS의 답글이 참 재밌습니다. 야, 그럼 젖소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유를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이걸 본 원전부품 비리의 몸통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신들도 명예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의 설계 비밀을 공개할까봐 참 걱정입니다. 이걸 보면서 명예에 관한 명언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도적들 사이에도 명예가 있다. 스코트가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김보엽의 시민K였습니다. 우리가 첫 방송에서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들한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치계 이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불과 며칠이 안 됐는데도 확 붉어졌어요. 네. 정말 사상 초유의 국정원이 정상들 간의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 까버리는 것.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한심하죠. 어떻게 보는 거야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네. 저는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 해석해보고 하는데 왜 이거를 공개했을까 생각하면 색다른 해석을 좀 해보자면 네. 김정일을 정상으로 안 보는 거 아닐까? 진짜 새로운 해석이네요. 어떻게 반국가 단체의 수계다. 수계를 정상으로 보느냐? 네. 어? 이렇게 주장 안 하는 게 좀 이상해. 난 그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궁색하면 그렇게라도 주장해야 되잖아요. 예.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게 저거는 국가가 아니다. 제가 진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반국가 단체 수직이기 때문에 아는데 이건 농담이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말은 그렇게 못할 거니까 그렇죠. 제가 진짜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공개한 사람과 관련된 그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원문을 안 읽어봤다. 저는 거의 한 90 몇 프로 확신합니다. 읽어본 사람이면 이게 NLL을 포기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사지된 발체몸만 가지고 그렇지. 예. 셀프 흥분했다. 마사지도 아니고 그게 왜곡된 거죠. 그것만 보고 이 친구가 사고 쳤구나. 원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뭐 노무현에 대해서 우습게 봤을 거 아니야. 이렇게. 거기도 정상이라고 안 보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보고 있던 차에 그런 보고 올라오니까 맞아. 이 친구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고 깠는데 까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원문을 안 읽어봤다고 생각해요. 원문을 그나마 읽은 사람은 김무성 하나밖에 없다. 몇 페이지는 읽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서 며칠이죠? 12월 며칠입니까? 그때 10일인가요? 부산 가서 부산 비 오는 내려가서. 날 가서 녹취록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화록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읽은 사람은 김무성은 하나다. 네. 나머지는 제부터 다 안 읽었고 남조정 원장도 안 읽은 것 같아요. 읽었다면 난 이렇게 이걸 꺼내놓는 사람은 정말 바보잖아요. 그렇죠. 안 꺼내놓고 그랬다더라고만 우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꺼내놓고 아무것도 없는 게 됐잖아요. 자, 봐,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 잘하는 짓 있잖아요. 여기 다 증거 다 있어. 이렇게 들잖아. 그렇죠. 근데 빈종이거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딱 그 짝이에요. 저는 네. 그 남재준 원장이 공개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기 의사대로 공개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요청, 압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지못해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의원, 그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 종합본부장 이분이 대선 기간 중 부산 유세 때 그 내용 그대로 읽었단 말이에요. 읽었죠. 가져와서. 그렇죠. 네, 읽으면서 막 감정을 고조시켜서 선동을 하거든요. 뭐 이런데 우리가 과연 이 종북 세력에게 정권을 주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권영세 지금 주중 대사 당시에 종합 상황실장이 누군가와의 대화인지 모르지만 사적인 대화 중에 이 녹취록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권하면 다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한 것들이 밝혀지고요.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당신이 공개해라. 당신이 공개를 해버리면 그 국회의원들이 지고 있는 부담, 이걸 불법적으로 미리 본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일단 제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댓글 공작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 기밀까지도 몰래 새누리당에 다 제공함으로써 대선 전략에 이용하게 만들었다라는 국정원이 불법적 조직적으로 새누리당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라는 것에 대한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사후적인 합리화 정당화로서 이 남재준 원장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지금 국정원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 앞두고 있죠. 그리고 재판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발췌록이 국정원장이 아주 결연한 자세로 공개를 한다는 의미 속에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고 그리고 굴종적으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한테 뭐 보고 드린다는 등 뭐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여론에 알려지게 되면 맞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북이었네. 그리고 그 밑에서 비서실장했던 문재인 전 후보도 종북이었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저 종북들이 집권하면 큰일 난다는 애국심 하에서 전 역량을 동원해서 인터넷상에서 대선 관련한 여론 조작을 하고 그래서 종북의 제도권 진입을 막도록 한 것. 이것은 국가를 위한 충정이었네. 이런 식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한 3, 4중의 목적들이 제기된 그래서 남재준 원장한테는 당신만이 국가를 살 수 있어. 당신만이 지금 이 위기에서 나라를 살 수 있으니 결단해 주시오.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거를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 이게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까라고 자꾸 주장한 사람들도
안 읽어본 거야. 그러니까 자꾸 까라고 요구한 거고, 까는 사람도, 네. 야, 읽어보면 그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깐 걸 보면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원세훈 원장 확신범이다. 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표 박사님 말씀으로는 남재준 원장은 전 개인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취재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확신범은 아니고 그거를 까라는 압박을 굉장히 받았을 것이다. 원치 않게 저는 깠을 확신범 것이다. 쪽. 확신. 그분도 뭐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는데 정황정거는 네. 이걸 까고 나니까 네. 새누리당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이거 왜 깠지? 우선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까고 나니까 좀 우왕좌왕했거든요. 네. 이게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뭐 기자한테 전해들은 얘기는 지금 까면 안 되는데 울게 먹어도 더 울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까버리니까 너무 빨리 깠다. 너무 빨리 깠다라는 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빨리 깠든지 그 얘기는 그러면은 남재준 원장의 단독 범행이다. 전 단독 범행이 있을 수 없죠. 본인은 판단을 했고 네. 윗선에서 결재를 제가를 받았겠죠. 그거 없이 국정원장이 그럼요. 깐다 그러면 그거는 해임 사유적이 말이 그럼요. 돼요. 예. 저는 이제 확신범이 한 명 또 늘어나는 게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김무성 의원이 별명이 무대예요, 무대. 무대. 김무성 대장. 대표. 대표 시절 원내대표 시절에 줄여서 예. 무대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무대뽀가 이제 된 거죠. 내용을 보면은 그 말이 엄청난 실언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대선에 NLL 관련한 대화록을 입수를 했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원세훈한테 너 좀 까라 했는데 안 깠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가 이렇게 나온 건데 그걸 가지고 같은 편이 왜 그러느냐 하고 남경필 의원을 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잘 보면 우리를 뒤엎으려는 자들과 싸우고 있는데 같은 편이 옆에서 총질이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이 양반도 지금 그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국가 전복 세력인 거예요. 이 세상을 뒤엎으려는 거기에 맞서서 성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인터넷에 공개된 그 부산 유세장에서의 그 음성 여기에서 많이 읽혀지죠. 예. 둘 중에 하나죠. 정말 대단한 연기를 한 것이냐, 청중들을 선동하고 그 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차분히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감정을 고조시키고 막바지에는 막 울먹거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 녹취록에 나온 것 같은 NLL을 갖다 바치고 굴종적으로 북한에 이렇게 아부하고 이러한 사람들 종북을 과연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러면서 막 울어요. 울먹거려요. 그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자신이 준비해서 연기를 함으로써 대중을 선동하겠다는 것 아니면 정말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인정 못 하겠는 거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그 밑에 있는 세력들이 전부 종북인 거예요. 국가 전복 세력인 거고 빨갱인 거고 그건 자기 막 열이 나는 거지. 왜 사람들이 그걸 몰라줄까? 둘 다요, 둘 다. 둘 다 합니까? 한번 그런 생각하면 또 자기 체면에 걸리는 거니까 막 또 자기 감정에 복받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마 그 예. 양반은 영혼조차도 그렇게 스스로는 그렇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미소 짓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저기 MB. MB.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오늘 그래서 미소 안 짓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준비해 오셨군요. 참고 있으면 안 한번 되지. 돌직구를 오늘 지난번에 이 고정세 당시 실장 내지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미 대선 때 문건을 입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발췌록이나 문건을 입수한 거예요. 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누가 줬을 거 줬을까?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생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줬단 말이에요. 그럼 국정원에서 나왔던 원세훈 원장한테 자꾸 줘라 그랬는데 안 줬다 이러잖아요. 김무성 의원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공개는 못하겠다. 대신에 보여는 어서 봐라. 줄게. 그러고 흘렸을 수는 있죠. 아니면 청와대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누군가 흘렸는데 원세훈 원장이 만약 흘렸다. 내지는 청와대 직원이 누가 흘렸다. 대통령 제거 없이 흘렸겠어요? 그 중요한 거를? 큰일 나죠. 큰일 나지.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데 아주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분도 깨알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런데 모르고 했을 리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추론을 해보면 국정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문건이. 왜냐하면 대통령에는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문건이 대통령 기록 보관소에 가 있으니까. 그럼 국정원장이 대통령 제거 없이 깠다? 그런 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지금 남재준 원장도 마찬가지고, 원세훈 전 원장도 마찬가지로 하면,
그거 결정한 사람은 대통령이죠.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박근혜를 돕기 위해서 최종 결심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야, 까지는 말되 공개는 해라. 제공을 해줘라. 이렇다면 이거는 검찰 수사에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돼요. 들어가야죠. 당연히 MB 들어가야죠. 포함시켜서 이 부분 캐야 돼요. 그럼요. 최소한 소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는 이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의혹, 심증.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해야 결론이 나는 거죠. 수사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 건과 관련해서 댓글 사건이 아닌 NLL 정상 간의 아니. 회담 공개록 된 것을 그것도. 검찰이 수사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댓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댓글 사건도 국정원이 그 정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면 국정원장의 독단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그 사람이 총 맞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누군가를 위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 딜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용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MB는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 건까지 포함되는 거고. 왜 내곡동인가? 그때 제가 한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 왜냐하면 기억해 보세요. 내곡동에 한 것은 경호실이 주도를 하면서 예전에 전두환 때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 가면은 취재 차량 쫙 따라붙고 검찰 가든 어디 가든 고생을 했거든요. 내곡동이 검찰청까지 바로 고속도로로 샥 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내곡동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수사 거 편의를 아니냐. 위해서. 그렇죠. 수사 편의를 위해서. 피해자로서의 언제든 저 사람은 갈 것 중대. 같거든요. 아무튼 MB 기다리세요. 소환되실 것 같아요. 잠깐 건너가 이제 소환 대상으로는 권영세 대사나 김무성 의원도 소환돼야 돼요. 당연하죠. 실토로 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포함시켜야 돼요. 예.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권영세 실장은 그런 얘기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잖아요. 이제. 인정하는. 그게 무슨 문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나일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냐 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소환하면 돼요. 소환해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혹시 MB만 부를까봐. 다 같이 손잡고. 이 소장님도 깨알이시네. 뭐 소환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굉장히 지난주에 우리 얘기할 때만 해도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당신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발언이 NLL은 뭐 피와 뭐 장병들의 피와 그 뭐 전에? 그 한 거다. 그것도 때 맞춰서 적시에 약간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준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 그 김한길 대표가 편지 썼을 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나는 편지에, 국정원으로부터 예, 맞아요. 도움을 그 편지 다네. 그게 그 받은 얘기예요. 적이 없다. 예. 예. 그 얘기 하면서 뭐 의혹은 규명되다 맞겠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했는데, 예. 국회에서 금융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포괄적인 책임을 논하기 전에 사실은 박근혜 대선 후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보면 11월 22일 날, 11월 22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 전 대통령이 예컨대 NLL 포기와 관련한 발언한 바 없다면 명예를 위해 당당히 공개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거다. 대화록이 국정원에 있다면 왈가왈부하지 말고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공개하면 더 이상 시끄러울 일이 없다예요. 이분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까야 된다는 입장을 이미 작년 11월에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이야. 그렇네요. 그때 이 인식도 참 무서운 인식이긴 하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권 전체가 이걸 까도 문제가 잠깐만요. 없다. 그 무대가 부산 가서 발언한 시점하고 박근혜 후보가 얘기한 시점하고 어떻게 돼요? 이게 거의 빠르죠? 하루 아니죠. 이틀 차이 이거는 아니에요? 11월 11월. 22일 예. 방송 기자클럽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선 운동 기간 전이잖아요. 그렇죠. 정문원 의원이 막 얘기한 그 다음일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공개 논란이 막 나왔을 때 이분은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 국정원에 그게 있다면 공개하라는 얘기니까 남재준 원장이 대통령 뜻에 반해서 뭔가 했다는 얘기는 이것만 봐도 추론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생각이 일치한 거예요.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속이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이나 진짜 정통 우리 대한민국 뭐 안보를 지켜왔다거나 애국 보수의 머릿속 어버이 연합. 이런 분들에게는 김정일이가 이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우리가 대화해야 될 상대라고 보지 않는 거야. 아니 근데 왜 2002년에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비밀 회동을 했습니까? 그건 인정하니까 간 거 아니겠어요? 뭐 정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뭐 관심이 있었겠죠. 제가 위험한 정확하게 발언이신데요.
아니 북한에 대한 관심. 아, 예. 네. 북에서 어제 발표한 게 있죠. 평양에 온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중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저 얘기는 이거 자꾸 우리 건드려. 우리 그때 대화록 있어. 이런 경고성. 그러니까 그렇게 북한한테 들리죠. 네. 그렇게 북한한테 들리죠. 대화록이 있겠죠 당연히. 북한한테 이제 무기를 하나 준 거예요. 협상의 무기를 하나 준 거야. 근데 까지는 않을 거예요. 속된 말로. 이걸 공개하면 5년 동안 이제 이게 최후의 카드죠. 그러니까 최후의 딱 지고 마지막 있는 히든 거야. 카드지. 이거 예. 참으면 뽑는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좀 신경 쓸 사람들이 좀 있죠. 정몽준 의원도 갔다 왔죠. 김문수 그렇죠. 지사도 갔다 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지금 신경 무척 쓰이는 많은 사람들 갔다 왔죠. 무척 많은 사람. 아니 가서 뭐 삿대질하고 욕하고 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죠. 화기애애하게 갔다 왔죠.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반갑고 인사하고 그러면은 그 모든 표현 다 공개하면 NLL 대화록 깠듯이 그런 표현들 없을까요? 사실 대통령으로서 종북 발언을 가장 심하게 한 사람은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이 친서 보낸 거 보면 박철원 회고록에 나온다잖아요. 거의 뭐 극찬이에요. 친애하는 네, 뭐 극찬이야. 뭐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다나 어쨌다나 이런 얘기도 나와. 말이 돼요? 이 논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마 저 남재준 국정원장도 잘 알 거예요. 군에서도 대테러 협상 교육도 시키고 하거든요. 이 협상에 실무라는 게 있어요. 그 상대방이 테러리스트이건 범죄자이건 아니면 뭐 집단 시위 대상자이건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라포의 형성이란 거예요. 공감대 형성.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신뢰 이거 먼저 구축돼야 그다음에 얘기가 되거든요. 래퍼. 래퍼라고 하죠. RA, 라포라고. PPORT.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아니, 그 과정에서 보시는 분을 예. 위해서는 친절하신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상대방에 대한 인정입니다. 대화 상대로서 인정.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고 당신 잘했어. 좋아. 난 당신 이런 면이 좋아. 그리고 나서 이제 쟁점되는 걸 살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그럼 합의한 게 뭐냐 결과가 합의한 게 테러리스트를 예를 들어 인지를 풀어주고 나오게 하면 최고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당신 대단히 멋진 사람이야. 대단히 용감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다만 무고한 사람 붙잡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면 제가 이제 그런 협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 대화록이 공개되면 저 같은 경우는 너는 범죄자를 찬양하고 그치, 범죄자 동조하고 흉악범을 공범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전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LL이라든지 평화 문제 14 정상 회담 네. 그 합의문 발표까지 이르는 과정을 딱 보면 야 이건 정말 협상의 귀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을 살살살 긁어주고 원하는 거 싹싹 얘기해 주는데 알맹이 준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딱 얻어온 거는 평화라는 우리가 가장 희구했던 걸 얻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말 전에 협상을 모르는 김무성이나 무슨 정문헌 서상기 이런 분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협상의 협자도 모르는구나. 협상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야 나는 대한민국의 대표니까 너 인정하지 않아. 지금도 협상하자. 이게 말이 돼요? 그거 뭐하러 왔어 이렇게. 그럼 뭐하러 왔어요? 전쟁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NLL 문제에 있어서 이게 서해 평화구역의 핵심은 분단의 선을 평화의 면으로 녹이자라는 그렇죠. 취지의 정신인데 그렇죠. 예. 결국 그 구역을 정하는데 기준점이 됐던 건 NLL이거든요. 그렇죠. NLL을 인정이죠. 확고하게 만드는 거죠. 네. NLL 근데 저 사람들 논리는 뭐냐면 NLL 위로 가 있잖아요. 선이 있고 원래는 이게 이제 우리 요선이 못 넘어가게 막은 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배가 못 넘어가게 예. 막은 선인 게 북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예, 북쪽. 그다음 저쪽에서 이제 이동합니다. 북한에서 나온 해상 경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좀 내려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영토에 준해서 이렇게 그렇죠. 국경선에 준해서 내려온 거니까 요 중간에 공동으로수 구역을 만들자는 거니까 이만큼 양보한 거다. 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NLL 포기다. 가장 내가 볼 땐 그나마 말되는 논리가 이거야.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과가 아니잖아요. 결과가 이거 합의하러 아니잖아요. 간 김장수 장관한테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하고 왔어요. 그럼 된 거 깼죠. 아니에요? 사실상 제가 그 과정을 좀 아는데 그때 정상회담에서 이제 14선언이 나오고 그때 추진위원장을 아마 문재인 의원이 했을 거예요. 그 뒤에 김장수 국방장관이었죠. 당시에 그럼 가서 실무적인 협상을 다 해라. 대신 뭘 지침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김장수 이분이 가서 그냥 김장수 전령을 고백하기를 제가 가서 물어봤다 대통령한테 지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무슨 지침 주면 되냐 그랬더니 김장수 장관이 주지 마십시오. 저한테 모든 걸 맡겨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 대통령이 허허 웃으면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그럼요. 실장이잖아. 그럼요. 안보 실장이잖아. 아니 주무 장관한테 양보하라는 지시를 안 했는데 그게 무슨 포기요. 김장수 장관은 군인이시잖아요. 군인이고 군의 어떤 그런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결정하겠다라는 걸 대통령이 인정해 준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군의 어떤 국방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방송할 때만 해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이 책임이 당신한테 가는 거다. 그 말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내놓은 얘기가 국정원으로부터 나는 아무 도움받은 바 없다. 그리고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모른다. 모른다. 도움은 받았죠.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 이렇게 해야지.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은 거 아니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본인하고 거래가 없었다는 네. 그런 전제를 얘기하는 거라면 결과적으로 도와준 거잖아. 그런데 그리고 말씀 중에는 도움을 도움 받은 요청한 게 적은 없다라는 없다. 게 분명히 있죠. 예. 도움 받은 게 없다라고 돼 있죠. 예. 내가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 이래. 요청한 그게 두 마디예요. 요청한 적 없고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은 바 적 없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게 스스로 같이 선거운동을 했던 핵심 인사들로부터 실토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에서 시진핑 만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김문석 의원이나 권영세 실장이 후보 모르게 그런 걸 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당나라 캠프야. 국정원이랑 뭔가 딜을 해야 된다, 내고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제가 정치권에 한 20년 있어 봤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 잘못되면요. 그냥 영창 가는 거잖아요. 빵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이 제가 제일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다. 그건 일단 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리겠죠.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소장님 말씀처럼 대선 운동 기간에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고 있고 밑에서 마음대로 했다. 그리고 그런 국정원과 관련된 불법 행위가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밑에서 알아서 했다. 이건 이후에도 국가 운영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각각의 지금 저런 이상한 생각을 가진 김무성이라든지 정말 저분은 좀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정말 진심이라면 어떻게 국민의 반을 종부로 보고 야당을 적으로 보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상일 수가 있겠어요. 확신범이라는 말씀 쓰셨지만 그게 진심이라면 전략이라면 저 사람 나쁜 사람 이 정도 끝나겠지만 네. 진심으로 그걸 자기가 믿고 있다면 저건 정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몰래 마구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상태란 거잖아요. 그건 국가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면 몰랐다면 그 대단히 전제하에서 그 위험한 그렇죠. 상태란 거예요. 모두 장악을 하고 계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조조 같은 좀 나쁘더라도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조금 뭐 나쁘고 잘못된 걸 하더라도 우리가 저러면 안 되지 정이 어긋나라고 하시는 몰라도 국가를 망치지는 않을 것 아닌가라는 것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무슨 일이 밑에서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냥 어떤 상징으로 나와서 이미지만 손만 흔들고 지나가는 역할이다. 이거는 정말 국가 위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 마음속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쁜 놈보다는 멍청한 놈이 낫다라는 게 평소 생각이라서 대통령이 몰랐을 거다. 몰랐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 차라리 아. 차라리 그게 낫겠다. 차라리. 그럼 내 마음이 좀 덜 편할 것 같아.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사악한 앞에 거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전제는요. 이제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해드린 게 하나가 있죠. 네. 사퇴하지 마시고 내각을 총사퇴시키시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셔라. 그래서 총리에 책임 총리제를 두고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이런 분을 총리를 앉히시고 내각 구성권을 맡기고 이분은 상징으로서 대통령 재임 기간을 영광스럽게 그건 너무 지내시라. 무리한 요구야. 그런가요? 아니 근데 그게 이체 맞지 않나요? 이거 하나만 합시다 그러면. 예. 차라리 우리 많이 양보해서 국정원장만 야당 추천인 사람을 해봅시다. 오바마가 했잖아요. 그걸로 될까요? 그랬었죠. 오바마가 공화당 지금 출신 공화당 출신 법무부 정보기관에. 부장관을 FBI 국장을 시켰어요. 전례도 있잖아. 그러니까 야당 출신 예를 들면 뭐 있잖아요. 뭐 야당에 뭐 정세현이라든지 네. 통일 전문가들 있잖아요. 안보 전문가들. 그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분은 안 그분들이 부담스럽게 그거 빼주세요? 그 양반이 안 되잖아. 빼고 하여간 빼자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야당 쪽이거나 아니면 전 정권의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경험 있고. 그러니까 김대환 장관처럼 노동부 장관처럼 이렇게 그 업계에서 불신 받는 사람 말고 최소한 좀 신망이 있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국정원 개혁하고 이 문제에서 진상을 네가 조사해봐라. 이러면서 오해는 풀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그거는 것조차도 안 하면 안 된다. 그 이거지. 다음 단계로 확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저는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되게 사과부터 해야죠. 사과할까요? 사과해야죠. 해야죠. 하는데 그럼 잘안 그게 하더라고요. 당위인데 현실은 해주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오신 것들을 보면 뭔가 정말 그 우리가 진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없잖아요.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 어쩔 수 없을 상황에서 뭔가 대단히 짧고 복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툭 던지시고 그것도 대국민 직접 담화가 아니라 기자에 대한 인터뷰 내지는 수석 회의나 이런 회의석상에서 던지는 이야기 이렇게. 근데 그 사과라는 것은 사실은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야 하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까지 그런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그것이 아마 통치자로서의 위험에 손상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고 한 번 양보하면 계속 밀린다는 위기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해야 하지만 안 하실 것이다. 저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아니 그리고 저는 사과만 최소한- 하면 끝나요? 아니지.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최소한 문재인 의원한테 사과를 해야 돼. 인정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인정은 되게 논리가 있잖아요. 뭐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거 기대해서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근데 대국민 사과는 꼭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꼭 하나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돼요. 12월 17일인가요?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16일 3차 토론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 그 밤에 경찰이 이상한 수사 결과 발표하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엄청 퍼붓잖아요. 예. 그랬죠. 이게 사실이 인권. 아니라면 문재인 의원은 뭐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을 밝혀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사과 정도는 해줘야지. 당연하죠. 문재인 의원은 그거 책임져서 물러나는 얘기 안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거 책임지는 자세는 수사 제대로 하고 기강을 바로 잡는 거다라고 국정원을 바로 방향을 세우고. 털어줬잖아. 재발 그러니까 방지하고. 야,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좀 미안하다. 이렇게는 해줘야지 예의잖아요. 아무리 정치하라면 정치 하려도. 당연하죠. 우선 그런 게 전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 얘기를 단락을 지어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사건에 대한 인정을 하고 일단은 사과부터 해라. 특히 몰랐다면 주중대사를 불러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알았다면 알았다 물어볼 일도 없죠. 그럼 빨리 이제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어떻게 순서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 사과부터 해서 이렇게 뭐 진상 제대로 밝혀야 된다부터 저는 이건 굉장히 파격적 조치로 가야 돼요. 적당히 미봉하려고 그러면 더 여론만 안 맞습니다. 좋아지니까 확 끊어야 되는 문제니까. 근데 주중대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진짜 했냐? 왜 그랬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중국 가서 권영세를 만났다면 사태 파악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는 본인의 해답을 내놔야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걸 제시를 해야죠. 거기서 나는 여전히 모른다. 내일랑 상관없다. 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민심이랑 맞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험난한 시절이 오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진한 버전 하나, 그 다음에 전략적 버전 하나.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그 줄곧 그 시기마다 말씀드린 게 있어요. 대선 기간 동안 12월 11일 날 국정원 사건 터지고 나서 조금씩 단서가 드러나고 신분 확인되고 16일 날 엉터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그다음 제가 TV 토론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당시 제 판단, 순진한 버전에서 판단은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사퇴하실 것 같다. 사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아, 후보 시절에요? 예. 그 12월 16, 17, 18일 요때. 철이 없어. 정말 철이 없죠, 제가. 저는 그럴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그거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아니, 근데 왜 사퇴를 해요? 왜냐면 이게 당선되고 나면 워터게이트처럼 더 골치 아프고 이게 국정 운영도 안 될 거고 논란 심해지고 대응하려면 머리 아프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저런이 사고치고 잘렸지. 아니, 전 정말 순진하게, 저분이 꿈을 그렇게 꿨어요. 사퇴 발언을 하시고 멋지게, 우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나는 전혀 모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좀 어떻게든 이런 불법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후보를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앞으로 5년간 절치부심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했다면 새누리당이 아마 그 이후에 5년, 10년 넘어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 정당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 여지없이 무너졌죠. 그 다음에 이제 당선하시고 나서 사퇴 안 하길 잘했네.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었잖아요. 당선되시고 나서 사퇴할 기회.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퇴가 아니죠. 이 취임한 이후는 그 다음에 이제 사과인 거죠. 제가 이제 계속 글을 올린 취지가 경찰서에서 어쨌든 뭐 4개월 동안 아무도 체포 안 했죠. 아무도 구속 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장이며 국장이며 아무도 조사 안 했죠. 김용판 조사 안 했죠. 그렇게 해서 시간만 흐르고 그 사이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모두가 달라붙어서 인터넷상에 증거를 다 삭제하고 아이디 다 지우고 탈퇴하고. 맞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경찰 수사 결과에서 김 씨, 이 씨, 이 씨 세 명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희 소장님 말씀처럼 12월 17일 날, 16일 날 하셨던 모든 말씀이 전부 허위고 거짓이었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잘못된 증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능멸하고 모욕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점에서, 사과를 하셨어야죠. 당연히. 사과를 하고 그건 내가 그 당시 잘못 발언했다. 하지만 정말 내 진정성 믿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정말 국정원과는 상관이 없고 그들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고 난 정말 분노하고 있고 이 사건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서 확실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야당과 협력해서 같이 대안을 찾겠다. 제 순진한 꿈이 또 두 번째 꿈이었던 거예요. 조마조마하게 그러지 않을까? 안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또 흘러요. 그러다 이제 검찰 수사 들어가죠. 그래서 세 번째 또 순진한 희망은 검찰 수사에서 이미 공직선거법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증거가 무수하게 발견됐고 국정원 압수수색 들어갔고 원선 소환했고 김용판 소환했고 이제는 정말 사과하겠지, 인정하겠지.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이 순진한 버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더 이상은 사과라는 것으로는 이제 수습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사과로 수습이 되겠어요? 통과해버리고. 그렇다고 사퇴하라는 거는 안 순진한가? 그것도 순진한 거죠. 저희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또 뉴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네요. 핵심만 좀 보자면 야당에게 정중히 제안한다. 우리 영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은 여야 공동선언문을 만들어 국민 앞에 하자. NLL 수호 의지를 밝히자. 근데 이건 진짜 교묘한 수예요. 진짜 어당팔이야, 이 양반. 어리버리 당수가 8단이라고. 진짜로. 아니, 무슨, 자기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은 잘못했지만, 이제부터 정신 차렸다고 하니, 그럼 우리 공동선언 하자. 이 얘기잖아. 그렇죠. 결국.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반대로 얘기하지. 우리가 니들을 오해했다. 그렇죠. 잘못했다. 그건 좀 이해하고 사과할 테니, 그럼 이거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업법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해를 못 하겠어. 며칠 안 남았을걸요? 몇 달? 좀 남았어.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부인하고 이웃집 남자가 바람 피는 것 같다. 막 이제 얘기를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경찰 수사하고 다 알아봤더니 바람 핀 증거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자, 이제부터 우리 다 모여서 우리 서로 가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바람 피지 말자는 선언하자. 가정평화선언. 가정평화선언. 딱 그거지. 딱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잘못하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건데 왜 남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뭐 앞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왜 이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선언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민주당에 대해서나 야당에 대해서 NLL 포기했다는 얘기를 앞으로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동안 죄송하다. 그렇죠. 이렇게는 해야지. 그게 아주 정상적인 그렇지. 사고죠. 근데 이제 만약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저 제안을 거부한다. 그러면 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거 봐라. 저 사람들은 NLL 소우지가 없는 게 많잖아에 드러났다. 그런 덫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교묘한 정치적 덫을 놓으면서 순진한 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진짜 순진한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순진한 척을 하고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여기 문장을 우려스 보니까 NLL과 관련해 여야 간의 대치 양상을 보이고 이에 따라 공론 분열이 우려되고 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NLL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으면 뭐 민주당이나 지금 거리에 나온 분들은 북쪽입니까?
이게 늘 그러니까 교묘한 이게- 양비론이죠, 교묘한 양비론. 일단 한 대 때려놓고 야, 우리 이제 싸우지 싸우지 말고 말자. 잘해보자 이 얘기야. 국정조사 문제는 아마 더 시끌벅적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새누리당은 댓글만 해야 된다. 민주당은 당연히 이 대화로 깐 거부터 다 국정원이 오히려 더 정치에 막 개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이걸까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 얘기 찌그락빠그락 하다가 사실 쉽게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여론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야 여론을 된다는 안 물어볼 여론이 수 압도적으로 있잖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여권이 좀 올리는 분위기로 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건 뭉개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산이 부담스럽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 줄 모른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장을 세우기가 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안 하자니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속된 말로 캥겨서 안 하는 거잖아요. 뭐 구린데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야당이 대화로 공개하는 반대하니까 뭔가 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공개하지 말자 그런다는 거 있잖아. 근데 지금 반대 입장에 섰버린 거거든. 그럼 국조 안 하자 그러면 그렇죠. 캥기는 게 있어서 안 하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면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네 거야. 운동장으로 가서 그러니까 하고 싶어 이게 새누리당이 누구도 이 결단을 못 내려요. 제가 볼 때는. 황우여 대표가 내릴 수 있느냐 최경환 대표가 내릴 수 있느냐 결단 못 내려요. 청와대가 풀어줘야 되거든. 청와대 해라. 그 정도는 뭐 속된 말로 감사하고 가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라고 손을 그어줘야 나랑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국정조사는 그건 하지 말라는 국정조사니까 얘기지. 니들이 알아서 해. 아니, 그럼 그랬잖아요. 이철우 소장님은 정치를 잘 아시니까. 잘 몰라요. 아니요, 정말로, 진짜로. 아는데 이 지금 모양이겠어요? 새누리당에. 왜 어디 썰전 나가서 또 아시니까. 내가 네. 빵에만 갔으면 사선이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니, 정말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새누리당의 최고 실세가 누굽니까? 김무성 의원입니까? 아닐걸요. 아닌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제 짐작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컨대 청와대하고 당하고 이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거는 사실상 정무수석 겸 홍보수석을 하고 있는 분이지 않을까. 이정현. 이정현? 그분이 힘을 가진 실세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 힘을 실어주는 분이 모르겠어요.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구조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선출직이 본인이 아닌 이상은 누군가한테 힘을 실어주면 그 사람이 힘을 쓰게 돼 있는데 정무석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공석이. 근데 황우여 대표는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최경환 원내대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뭐 기자들한테 평가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무슨 비공적 실세가 있느냐 당에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위험한 구도죠. 예,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당이든 정부에서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꿰뚫고 지시 내리고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박 박사님은 예.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잘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주고 싶어 그런 하는 그런 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 객관적인 보호하자는 사람이 사퇴하라고. 저도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이렇게 보면 분명히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어요. 그 미국은 우리가 군사복합체라고 하듯이 있죠. 하잖아요. 영국도 이제 그런 그 돈과 어떤 이 지식과 사회적인 망이 얽힌 세력이 있거든요. 특정 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근데 그들은 되게 좀 똑똑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적인 인물들을 일부 계속 놔두고 키운다고요. 그들이 완전 장악하긴 안 하더라도.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완전 썩진 않았구나. 뭔가 희망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정의도 수연되는 걸 보여주고, 잘못한 큰 인물들 쳐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정말 속 보이는 짓들만 하고 있고, 어리버리 뭐 무슨 팔단?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장악을 하고, 개혁적인 사람들은 전부 떨려나가고, 도대체 누굴까? 우리나라를 움직이가는 그 보수의 힘을 가진 사람들 왜 이렇게 바보들일까? 그게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해요. 남재준 국정원장님, 지난 3월 국정원 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당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당신을 강직한 참 군인이라며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취임 3개월이 지난 후 당신이 우리에게 돌려준 것은 그러나 배신의 핵폭탄이었습니다.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공개라니요. 당신의 공개 이후 미국의 대표적 보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에서는 정보기관이 기밀 유출자라는 굴욕적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북한은 최고 존엄을 해쳤다며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공개 이전에는 남북 간 불문율이었던 NLL을 북한이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정상이 마음속 심정을 허심탄회하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어질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은 또 어떻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국민은 지난 대선 기간 중 김무성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이 대중 유세에서 당신이 공개한 정상회담 발췌록과 똑같은 내용을 낭독하는 목소리를 인터넷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대선 기간 중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종합상황실장이 대화 도중에 당신이 공개한 정상회담 발췌록 내용을 이야기하며 집권하면 공개해버리겠다고 하는 목소리를 인터넷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국정원을 이용한 대선 불법 여론 조작 행위를 덮고 합리화하기 위해 공개하셨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 요구로 열리게 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법원에서는 곧 같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 개입 범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개하셨습니까? 당신은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하고 굴종적인 태도를 취한 종북이며 당시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선 후보 역시 종북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이 행한 조직적인 종북 여론몰이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과 원세훈 사이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강직한 참군인 남재준 국정원장님, 제복의 자존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군, 경찰, 소방 같은 조직은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지만 늘 위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 자유를 억압받으며 살지만 제복의 자존심, 그 명예로 먹고 삽니다. 제복의 자존심은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제복의 자존심은 하늘이 무너지고 목에 칼끝이 들어와도 원칙을 지키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제복의 자존심은 대통령이나 권력자 등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와 민족, 국민에게 충성하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제복의 자존심은 강한 자, 높은 자, 만인 가진 자가 머리 쓰다듬어주고 엉덩이 토닥여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그래서 제복 입은 친구와 가족, 이웃에게 기대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이 주시는 신뢰와 격려, 감사의 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직한 참군인 남재준 원장님, 경찰 제복의 자존심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발길에 치이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부디 군 제복의 자존심은 당신에 의해 버려지고 짓밟히지 않길 바랍니다. 아직은 당신에 대한 제 기대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이라고 하는 자들의 작태에 대해서 좀 한번 돌직구 날리고 끝내죠. 며칠자죠? 27일자인가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국방장관, 우리가 얘기했던 김장수 장관이 올라와서 국방장관을 할 때 북한 애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NLL 문제를 꺼내니까 가지고 그거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화로 물어봐라. 정상회담 정신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공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미를 줬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조선일보는 디테일이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팩트는 분명해야 주장하는 신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느 대목에서 제가 지금 순진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개했을 때 대화를 공개했을 때 조선일보가 저는 세게 공격할 줄 알았어요. 비판할 줄 알았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니들이 잘못했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왜? 이미 공개돼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명분도 찾을 수 있고 실리도 다 챙길 수 있잖아요. 근데 비판을 안 하더라고. 그나마 중앙일보가 조금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막 편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도 뭐지 이게? 안에 뭐가 있지? 무슨 지난 대선 때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더 나가지를 못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순진한 생각인지 몰라도 이번에 조선일보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좀 조선일보답지 않다.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느 나라 보수지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보수지가 오히려 대화로 깐 걸 가지고 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밀 유출자. 그게 정상이거든. 리커, 영어로 하면 Leaker. 그게 리커. 정상이거든요. 예. 위키리크스 같은 그런 것으로 국가 정보를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까기 전에는 침묵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깠잖아. 그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깠으니까 네. 결론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나쁜 놈이다 해도 예, 보수로서의 어떤 잃는 게 정통과 없잖아.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왜 저러는지 난 잘 모르겠어. 한번 쫙 까겠다고 국정원이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날 신문에 원문을 입수를 하고 쓴 신문이 몇 개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우리 작년에 얘기했던 CJD, 예, 조선중앙동아. CJD 광우병인데. 우리 그렇게 불러요. 기억 안 나요? 뉴욕타임스 시절에 그랬잖아.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여간 되네. 뭐, 뭔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 아니야? 어, CJD가 입신 아니잖아. CJD 걸리신 거 아니야? 걔네들만 원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발췌록, 그때 민주당이 발췌록도 안 받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 어쨌든 까줬으니까 입수를 해서, 읽고 나서 분석하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우리는. 우리 취재력이 뛰어난데도 안 돼요. 6월 14일 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도 그날 아침에 조선일보가 보도해버렸잖아요. 원문 정보 입수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화내는 신용만한 검찰에서는 그 수사 어떻게 됐나요? 안 나왔죠, 결과. 그것도 웃긴 게, 최근에 저는 방송 얘기 두 가지 하나 하면, MBC PD수첩에서 국정원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서 몇 달 전에 기획을 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 부분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래서 문제가 있고, 좋다. 방송만 한다면 해서 대부분은 수용을 했어요. 2580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PD수첩이라고 예, 그랬나요? 2580. 2580. 예, 예. 그래서 다 해서 제작까지 끝내놨는데 방송 불가. 또 하나 YTN도 있죠. 예. YTN도 트위터. 트위터 예, 계정. 국정원 의심 아이디에서 나온 2만 건을 복구했죠. 예. 그게 아침 5시부터 8시 반까지는 방송이 됐어요. 그런데 8시 반에 국정원 그러면 그것도 방송이 안 됐죠. 검찰 수사 말씀하셨는데 보도 전문 채널은 원래 검찰이나 어디서 중대 발표를 하면 생방을 물리잖아요. 그렇죠. 그날 YTN 어디도 생방 심지어 누굽니까? 예전에 연예인 누가 검찰 가는 것도 박시우. 그래요. 네. 그것도 생방을 쫙 물렸었는데 그럼요. 네. 이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를 그냥 계속 뭉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문이 올라갔잖아요. 인터넷으로 제공. 네. 중앙일보가 제일 먼저 올렸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중앙일보가 제일 먼저 올라서 원문 읽어봤는데 조선이 좀 늦었다라고 하는데 중앙은 그냥 찍어서 올렸다는 거예요. 예. 중앙은 찍어서 올리고 조선은 막 쳤다는 거예요. 그 차이구나. 그래서 시간차가. 오타가 몇 개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매체가 좀 예. 재밌는 얘기인데. 참 좋은 거 가지고 경쟁하십니다. 디지털화의 수준이네요. 그렇게 올려주는 거니까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저는 정말 보수가 뭐냐라는 데 있어서 미국 그 수정헌법 제1조가 언론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절대로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얼마나 강력한 선언이에요. 우리나라는 21조에 두고 있지만. 근데 방송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이 상황은 절대로 보수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고 장악이고 전체주의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일선에서 일하시는 PD분들, 기자분들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 안 하지만 국정원과 관련해서 공중파에서 여러 번 저한테 인터뷰하고 취재를 했어요. 네.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하나도 안 나고 나는 뭐 죄송합니다. 연락을 죄송하지 마시라고 다 사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안 한다는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공중파는 절대로 제가 인터뷰나 방송 안 나가겠다. 네. 앞으로 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왜냐면 이건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 뭐 부모가 돌아가신 것 같은 엄청난 문제에 휩싸였는데 무슨 뭐 일개 형사사건에 대해서 저보고 코멘트 해달라 뭐 이런 거 하고 국정원 사건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럼 못 따릅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과 언론의 지금 부자유선, 한국일보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금 해직 기자들 지금 이 상황은 진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냐, 헌법이 수호되고 지켜지고 있느냐, 지금 그런 민주공화국이냐, 이게 엄청난 본질적인 질문이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이든 뭐 조중동이든
그들 스스로가 보수라는 것 벗어 던져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냥 전체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방송에서 재밌는 게 아마 국제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왜 브라질이 축구 유치를 해놓고 축구의 나라가 컨페더레이션 컵. 월드컵을 반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100만 명이 시위를 하는지, 왜 터키에서는 저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지 이거 다 알거든요. 국제뉴스에 관심이 있으면 좀만 찾아보면 방송에서 관련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 브라질 그렇게 될까 봐. 대통령은 그 100만 시위대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었죠. 예.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월드컵에 반대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왜 자기가 옛날에 민주화 시위운동의 그 열사로 네. 지명도 얻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저도 인상적인 나는 자랑스럽다는 화날 것 같아. 인상적인 말이 좀 안 나게 잘하지. 예. 진짜. 그렇죠. 우리는 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했죠. 근데 이게 예. 거리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거는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 직접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선을 지키는 거에 대해 이상 지킨다 그러면 그걸 탄압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헌법적 권리인데요. 아니, 주권자인데. 그럼요. 주권자인데. 주인인데. 주권자가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근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걸 뭐 요즘 뭐 최루탄도 뭐 직사하고 그랬다며. 최루액. 체류액을 액, 직사하고 예, 그랬다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고등학생이 막 그랬죠. 아이고, 언론 문제 얘기하니까 제 며칠 전에 요새 그 YTN 해직 기자들 6명 중에 2분은 이제 다른 일정이 있으시고 몇 분이 국토순례를 하고 있어요. 순례죠. 공정방송을 위한 국토순례. 예.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매여 있는데 같이 할 수는 없고 조금 여유 있을 때 하루 같이 가서 걸었거든요. 하루? 네, 그저께 양평에서 양수리 정도까지 25km 걸으면서 노정면 전 위원장, 네. 이 양반이 어떻게 그 당시만 보면 이렇게 약간 새님 같기도 하고 야리야리해 보이고, 그렇죠. 이미지가. 예. 근데 딱 보니까 특공대원 같아요. 아. 까맣게 타고 머리도 한번 삭발을 했다가 이 음. 양반들이 찾아다닌 곳들이 보면 그냥 고행이 아니고 언론들이 필요한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아픈 곳들만 갔어요. 밀양, 송전탑, 진주의료원, 사대강. 제가 걸었던 구간도 이제 사대강 공사로 망가진 그 근처였는데, 이 양반들 보니까 도대체 이제 해직 기자가 몇 명씩이나 늘어나야 될까? 얼마나 늘어나야 이 광란의 질주가 멈출까? 걱정이 많이 돼요. 언론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왜곡의 피해를 당한 언론 현장을 가는 이 행동이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나태해진 것을 좀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는 것이고, 조금 확장하면 저희 YTN 동료들,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한다면 우리 언론계 동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은 아무래도 저희 YTN 동료들입니다. 선후배 힘들게 지금 YTN 안에서 이러저러한 그 외압을 직면해서 지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분들이 오래된 이 YTN 싸움에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뭐 전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시 추스르고 싸움에 나설 것인지 우리와 함께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8일 저희 조합원들, 선원 후배들 만났을 때 뭔가 교감이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또 이번 국정원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우리를 생각했을 거고, 우리도 걸으면서 내내 그 YTN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정원 사태의 그런 하나하나 사안들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걸어왔기 때문에 같이 교감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언론 정말 참 중요합니다. 한겨레도 중요하지만 공정방송하는 방송 잘하는 거 중요하고요. 해직된 분들한테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왜냐하면 싸우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거는 상대방 적이 아니고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잊지 맞습니다. 말고 기억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저희 시사게이트도 그래주시고요. 이철희 소장님, 첫 방송 때 이 소장님이 민주당 당대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통령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은 비서실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면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라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라면 아마 우리 표박 같은 해법을 제시했을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 거국내각. 차라리 거국내각으로 가든 하여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내각의 면모를 일신해야 돼요. 대통령 빼놓고 다 가야 된다. 옛날에 누가 그랬죠?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꾸자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대통령은 선출직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간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싹 바꿔야 되고요. 그거는 당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면모 일신해서 거기에 거국내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들이 들어가서 새롭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할 것 같고요. 자리를 걸고 할 것 같고 이거 안 받을 겁니까? 안 받는다. 그러면 양심선언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심선언. 협박해야지 뭐. 더 이상 못 영화네요, 영화. 그냥 못 물러납니다. 이러고 이제 질러야지. 알겠습니다. 보령에서 충남 보령에서 유봉근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들. 그들은 국정원 사건을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텐데 그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전국 진행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제가 대답하는 네. 겁니까? 이거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저쪽이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할 건지는 오늘 황우여의 제안이 하나의 단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물타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그렇고 이제 잘해보자 라는 식으로. 근데 그 물에는 약간 독을 포함시켜서 이제 가시를 포함시켜서 야당한테 끊임없이 제안을 할 테고요. 대통령은 아마 적당한 정도의 발언을 하거나 뭉개면서 다른 뭔가를 꺼내놓겠죠. 특단의 뭐를 꺼내놔서 예를 들면 남북 회담을 갑자기 성사를 시킨다든지 뭔가 다른 조치를 꺼내놔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고칠 거 고치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예상하는 경로는 그런 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회피하면서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한다라는 게 제가 보는 예상입니다. 그러면서 방보수 세력의 한 갈래인 CJD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방송들은 두 가지 입장을 취할 거다. 하나는 양비론으로 간다. 양비론 나오겠죠. 둘 다 문제 있는 세력들 아니냐. 이미 이제 큰 가닥들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국정조사니 청문회니 이런 것 때문에 민생 망가진다. 경제, 민생과 그래서 경제. 예를 들면 청와대 개편론 같은 경우는 보솔론이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면면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바꾼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꼭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바꿔놓고 또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밀어넣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는 보솔론도 보수의 일각은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새누리당 내부의 이른바 개혁파가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입지를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표 박사님 얼마 전에 국정원 사건 이후에 나는 사라지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랑 하는 건 어쩌시려고? 아니 이게 금방 안 끝날 거라고 보시는 거지. 아니 그게 사라진다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이제 트위터에서 제가 한대련의 맨 처음 초기 시위 때 갑자기 도로로 진격하고 이러면서 이제 29명이 연행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준법 평화를 유지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는 형태의 시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법 폭력에 대한 반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진보 계열에 계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저를 폭력 불법 그게 뭐냐? 그럼 4.19도 폭력 불법이고 3.1운동도 그러냐? 5.18도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해오시면서 이어진 게 이제 결국 네가 정치에서 한몫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라는 것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나 어떤 권한이나 권력이나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내가 뺏을 사람이 전혀 아니다. 나는 국정사건 끝나면 사라진다. 사라진다는 의미는 네. 이런 어떤 정치적인 현안에 직접 뛰어들고 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할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정치적인 부분에서 사라지겠다. 근데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국정원 사건이 끝나면 나라가 완전히 좋아지느냐? 뭐 또 생기거든요, 다른 일들이. 예. 그럴 때도 참고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국지사는 예. 오해를 받더라도 그냥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여간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너무 마음 쓰지 마요. 제가 좀 그분들이 전달하는 취지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감정적이었고 순간적이었고.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하면 맨날 안빠라고 찍혀가지고. 아니, 문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나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또는 뭐 플러스 이렇게 약간 그보다는 조금 대중성이 떨어지는 분들이나 저는 잘 만들어가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 누구 대통령 만드는 관심 없어요. 진짜.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똑같습니다. 예. 성공하게끔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넌 누구를 좋아해서 그 사람만 쳐다보고 사는 거는 저는 제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빠라고 공격해도 뭐 그게 약간 자기 좋아하는 사람 편 덜 들어주니까 이 맞아요. 언급을 덜 하니까 약간 좀 손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크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 얘기한다고 사라지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좋아질 때까지 지난번에 표박의 역할이 커요. 썰전 보니까 이 학생운동 시절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생운동 이 내부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지금 현재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적대시를 해. 넓은 세상에서 보자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딱 요 한 줌, 요만큼인데 맞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좋니 막 굉장히 안타까운 때가 많았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도 안빠니 문빠니 뭐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죠. 다 같이 가야죠. 우리 때는 NLPD라는 게 저 때만 해도 좀 덜했어요. 근데 뒤에 후배들은 막 심했잖아요. 예. 둘이 왼수야. 예. 그러니까 적보다 속된 말로 당시 우리가 적이라고 얘기했던 경찰이나 이런 네. 독재 세력보다 더 싫어해. 맞아.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경찰을 뜨끔하시잖아요. 당시에 당시만 해도 경찰들은 경찰인데. 그래서 지금 정보 수집 중입니다. 지금. 불러다 놓고, 야, 그건 좀 과하지 않냐. 어쨌든 같은 편인데 생각이 다른 사람이고, 저쪽은 나쁜 사람이니까, 쟤들보다는 얘들을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대답은 뭐 많이 못해서 후배들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싫은 거는, 진짜 이게 구체적으로 싫은가 봐.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단순화시키면 네티즌 중에 좀 보수 우익적인 분들은 일본보다 북한이 더 싫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같이 산 종북이 더 싫다. 그게 오히려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랑 같이 있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조금 한두 차례라도 좀 떨어진 사람. 저 미국에서 뭐 흑인이 뭐라고 한들 별로 아무런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양희은 씨 노래 그 있잖아요. 그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네. 서로 싸워 결국 한 마리 죽으면 그 다음 마리도 그 결국 노래로- 서로 죽는단 말이에요. 노래로 좀 다음에 근데 다름을 인정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지금 미국 봐요. 네. 그 보수적이라는 대법원이 동성 결혼이 위헌이다고 판정하잖아요. 네. 같은 성끼리 결혼만 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녀간의 결합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성간의 결혼도 허용된다 해도 가잖아요. 프랑스도 그랬고요. 그 보수적인 미국 대법원이잖아요. 그 왜냐하면 보수 정권들이 임명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그렇게 가는 게 현실이면 그렇죠. 예. 차이와 다름을 존중해 주는 건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가 그러니까 되는 것 그거 싫으신가 봐. 뭔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뭐 아니야. 싸우고 뭐 이래야 아니요. 기분이 좋으실 아니, 것 같아. 두 분이 이렇게 아닌가요? 아주 같은 결론에 우리도 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얼토당토하는 사안이 없이 좀 합리적 사안이 나오면 보수와 진보의 색깔 사이가 드러나야 이게 좋은 사회잖아. 맞아요. 맞습니다. 예. 공동으로 비판하는 거는 진짜 나쁜 놈들이란 얘기야. 그렇지. 그렇죠. 네, 표 교수님 오늘 책 이 선물 고맙습니다. 돌직구 표창원의 나의 인생, 나의 공부 이야기. 이거 보타이 나는 하셨네? 셜록 홈즈처럼 살고 싶다. 이거 유행이에요? 저도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죠. 저 어울릴 예. 것 같아.
좋아. 네. 소화가 쉽진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나는 표창원이 됐나 네. 이런 얘기들이 실려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사건들 중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좀 고집스럽게 그 옳은 것을 찾아 나가고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제가 해야 될 의무를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신다면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 쟤 왜 저래? 경찰관이다가 경찰대 교수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왜 저런 진보스럽게 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거의 아하라는 답을 얻으실 것 같아요. 또는 청소년들 또 그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고, 잘 산다는 게 돈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을 좀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용기 있게 그런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질문 보내주시거나 이러면 몇 분 추첨해서 이렇게 선물로 드릴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자세히는 30권이니까 30분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사게이트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비판과 격려를 먹고 앞으로도 무럭무럭 잘하고 더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